네. 네. 자,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찍어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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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5장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식사들 편하게 하셨죠? 네. 자, 오늘 일단 뭐 지수는 뭐 약간 하락이죠. 뭐 보통 약보합이라고 하는데 자, 보시죠. 일단 이제 지수가 올라갈 만큼 올라왔거든요. 요거 잠깐 설명해 드리고 오후에는 앞으로 이제 올해 연말까지 연말 내년 초까지 바이오주 그리고 뭐 대북주 대선주 이런 것들 전망에 대해서 그다음에 정무정책주도 이제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죠? 이런 것들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상영 부모님도 6개월 가입하셨고요. 네, 네네. 자 보시면 자 여기 지수 잠깐 체크하고 거기 발해드릴게요. 자 보세요. 지수가 뭐 아침에도 얘기했었지만 하락했던 거를 다 메꿨죠. 그럼 여기에서 고민을 해요. 요즘에 이런 얘기를 몇 번 했었는데 세력이 고민한다니까요. 어떡하지? 갈까? 돌릴까? 누를까? 네, 고민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걸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세력들이 그냥 가는 방향 그대로 따라가시면 돼요. 나쁜 아저씨들 따라가지 마시고 누구 따라가야 돼요? 네, 세력 따라가셔야 돼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차트를 너무 복잡하게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지수죠. 똑같죠. 그죠? 하락했던 거 다 메꿔놨고 점점점 안정을 찾아가고 있죠. 그 차트 분석을 너무 어렵게 하지 마세요. 지식이 많으면 오히려 머리가 내 몸이 마음이 힘들어진다고 하죠. 그죠? 네. 차라리 주식하실 때는 어찌 보면 단순 무식한 게 훨씬 좋을 때도 있습니다. 네, 너무 무식하면 안 되지만 그렇죠? 네. 때로는 무식한 게 좋을 때가 있어요. 네, 아무튼 21선 위에 이렇게 주가가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요 사람들이 심리적인 안정을 찾습니다. 그러면 바닥에 나오고 지수 돌아 나오고 종목들 바로 날아다니죠. 그렇죠? 주식을 잘하려면 정보나 이런 것들을 너무 얻으려고 많이 노력하지 마시고 눈치를 좀 기르시면 돼요. 눈치 싸움이거든요. 네. 자, 아무튼 무식해도 괜찮아요. 단순해도 괜찮고 대신에 눈치는 좀 있으셔야 돼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뭐 증시는 지수는 그냥 편안하게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요즘에 제가 중국 얘기 잘 안 해드리는데 중국 증시 잠깐 보시면요 이렇게 해야 돼 있죠. 여기도 이제 추석 끝나고 와서 위쪽으로 이제 들었어요. 이게 중국 상해 증시인데 박스권 있죠. 여기 박스권 하단 오니까 바로 튀어 오르죠. 그렇죠? 바로 튀어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지수는 됐죠, 그죠? 네, 뭐 지수 얘기는 뭐 충분히 이틀 동안 해드렸고, 자 그러면 이제 종목 얘기로 넘어가죠. 종목 얘기를 하기 전에 저는 원래 뭐 무료 종목 추천 안 하니까 큰 틀을 잡아드릴 테니까 잘 보시고 수익들을 좀 많이 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바이오주부터 얘기를 해드릴게요. 바이오주. 자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최근에 저희 방에 제가 바이오주를 추천을 했어요. 종목이 뭐냐고요? 얘기를 못 해드리죠. 우리 아버지도 모르세요. 저희들 가족들한테도 얘기 안 하니까요. 바이오주를 추천을 했어요. 그런데 바이오주는 여러분들이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아니 자기네는 바이오주를 추천해놓고 우리 보고 바이오주를 하지 말란 얘기가 무슨 얘기냐? 이겁니다. 맑은 바이오주는 안 하시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많이 올라간 게 있어요. 사람들 다 아는 거 있잖아요. 뭐 머릿속에 막 떠오르시는 바이오주 있죠. 뭐 신풍제약, 에이프로젠, 뭐 기타 등등 여러 개가 있는데 뭐 그 기업들 괜찮은 기업들 많아요. 하지만 아무리 주가가 그 기업이 괜찮고 그 기업 오너의 마인드가 좋고 직원분들이 그 기업의 임직원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 기업의 주가가 과열돼 있거나 고평가에 있다면 버블이 심하게 껴 있다면 반드시 조정을 받겠죠. 그렇죠? 조정받을 주식에 들어가서 고생들 하지 마시란 얘기예요. 바이오주가 크게 보면은 좀 힘을 못 쓸 거예요. 크게 보면. 하지만 아직 안 간 게 있어요. 바이오주는 이번에 코로나 덕을 많이 봤어요. 코로나 때문에 바이오주들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그것도요 한계가 있거든요. 임계점이 있는데
1월달부터 10월달까지 바이오주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얼마나 지치고 또 그 종목을 공략하는 개인들은 얼마나 식상하고 질리겠어요. 초보자들이야 뭐 바이오주 이거 좋은 거 아니야 그러겠지만 우리처럼 주식을 또 오래 한 사람들은 바이오주 얼마나 냄새나겠어요. 있는 그대로 얘기해 볼게요. 질리잖아요. 여러분은 맨날 된장찌개 한 10개월 동안 된장찌개 드리면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화내시겠죠. 식상하시겠죠. 그죠? 한 달 동안 내내 10개월 동안 삼겹살 구워드리면 아무리 좋은 뭐 진짜 인류 호텔 요리라고 해도 메뉴를 딱 그걸로 고정해서 10개월 동안 드리면 화 안 나시겠어요? 안 힘드시겠어요? 그쵸? 지금 바이오주들이 그래요. 근데 그 중에서 안 간 게 있어요. 일명 소외주. 네. 그런 게 가는 거예요. 어제 재밌었던 게 있었는데 자, 이런 게 있어요. 어제 주말 동안에 그 북한이 이제 새벽에 열병식을 했죠. 그래서 김정은이 그 군중들 앞에서 울면서 미안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하다가 이제 돈 떨어지니까 새벽에 열병식하고 그 인민들 앞에서 울더라고요. 참 안 돼 보이는데 제가 보기엔 객관적으로서 안 돼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북한이 김정은이 뭐 남한과 무슨 손자 다시 손을 잡았으면 좋겠다 또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대북주들이 상승 출발을 합니다. 월요일날 아침에 어제였죠. 아침에 대북주들이 상승 출발을 하더라고요. 대표적인 게 대야 TI 이런 거였어요. 어제 잘 보시면 잘 들으셔야 돼요. 시가가 5.7% 급등 출발하죠.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갔어요. 9%까지. 김정은 말 한마디에. 근데 여기서 추가 상승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시가 띄우고 딱 4% 더 올라가고 끝났어요. 이거는 단타도 못 치는 거예요. 이런 건. 그죠? 네. 이런 상승으로 그냥 끝났거든요. 그런데 대RTI하고 그 다음에 푸른 기술 있죠. 이런 것들이 개인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대북주잖아요. 두 개를 보자고요. 차트 잘 만들어놨어요. 푸른 기술. 자, 어제 시초가 김정은 말 한마디에 4% 상승 출발했고 그 다음에 7%까지 즉 3% 정도 추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추가 상승이 나와요? 안 나오죠. 안 나오죠? 그죠? 네. 오늘은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럼 대북주가 못 갔느냐? 아니요. 갔었어요. 누가요? 초도주 중에 대양전기공업이 갔어요. 이게 어제 우리 방 보유 종목이었고 오늘 아침에 다 팔았거든요. 매수가는 11,000원대고 오늘 15,000원 전후에서 다 팔아버렸어요. 다 팔았어야지. 어제도 팔고 오늘도 팔고. 네. 수익을 다 챙겨놨거든요. 이게 갔어요. 이게 철도주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대양전기공업이라고 이게 철도주인지 아마 알고 있는 분들도 계셨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많았을 거예요. 이게 간다.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남들이 모르는 게 가요. 이거 철도주인지 아시는 분들 별로 없어요. 대양전기공업 뭐 전기 부품 만드나? 뭐 대충 그런 생각 드시죠. 뭐야 이거? 이해 갔어요. 아니면은 뭐 한국주간 어제 생선회사들이죠. 어제 이런 게 들었어요. 내가 대북주다 그러면서 어제 15% 급등 출발 29.91 상한가 찍고 내려왔어요. 이런 게 간다고요. 누구요? 소외 당했던 거.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미운오리 새끼라고 하면 좋을까요? 그런 것들이죠. 자, 그러면 이게 대북주에서만 그랬을까요? 똑같다는 얘기예요. 바이오주 얘기하다가 대북주 얘기를 잠깐 꺼낸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어제 움직였던 게 있으니까. 그럼 바이오주 중에서 누가 갈까? 여태까지 안 간 거 찾으세요. 바이오주가 너무 하고 싶다. 그러면 여태까지 안 간 거를 찾으시라니까요. 안 간 거. 에이프로젠 제약이 갔어요, 안 갔어요? 많이 갔잖아요. 지금 뭐 하고 있는데요? 조정을 좀 많이 받았네요. 그죠? 이 정도면 많이 받은 거예요. 근데 막연하게 많이 떨어진 거 이런 거 사지 말고 아예 시세 분출을 안 한 애들이 있어요. 있다니까요. 뭔지 궁금하시죠? 나중에 우리 회원들 조만간에 수익 내고 팔고 나면 얘기해 드릴게요. 이런 거 갖고 했다고. 제약 바이오주 중에 저희 방에서 추천당한 게 최근에 있습니다. 한 개 아니고 두세 개 이상 됩니다. 바이오주를 안 좋게 얘기하면서 사드렸어요. 왜요? 그쪽은 아직
올라갈 수 있는 상승 여력이 남아있거든요. 우리 회원들도 잘 들으셔야 돼요. 네. 특히 문자번 회원분들, 라이브 회원들은 머릿속에 쏙 들어가게 며칠 동안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 아시니까. 근데 문자번 회원들은 모르시잖아요. 제약주를 추천한 이유가 저는 제약주 안 좋게 봐요. 그러나 아직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그 종목들은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가는 줄 아세요? 그 소뚜껑이 파리 앉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그 우리 왜 그런 유명한 말 있잖아요. 소뚜껑이 파리 앉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 뜨거우면서 확 날아가죠. 네, 그렇게 날아갑니다. 비유가 적당한가요? 네. 그러면서 날아가는 그 바이오주들이 있어요. 네. 주식 한 30년 이상 하셨으면은 뭔지 아실 겁니다. 10년 갖고는 부족하고 20년쯤 되면 대충 이런 거 아세요. 확, 네. 아 뜨거우면서 날아가는 거 있어요. 그런 걸 사놨어요. 여러분들도 바이오주를 이제 생각을 하시면 그쪽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너무 떠 있는 거는 피곤하실 겁니다. 물론 이제 변수는 있어요. 자, 주식이라는 게 왜 어려운 줄 아세요? 왜 어려울까요? 내 뜻대로 안 되거든요. 그쵸? 잘 안 되시죠? 누구? 내 뜻대로요. 그죠? 예, 구해주세요. 어서오세요. 네. 요즘 잘 지내시죠? 네. 주식이라는 게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네네. 그쵸? 네. 그래서 이제 힘든 건데, 그 개인들이 많이 사서 들고 있는 거는 피하시면 돼요. 제가 참 재밌는 인간지표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SK하이닉스가 여기 막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여기 있죠, 여기에서 여기였던 것 같아요. 7월 달쯤. 네. 아니 저한테 여기도 그랬었고, 여기는 좀 덜했는데 요쯤이었어요, 요쯤. 7월 달쯤에 저한테 SK하이닉스 물어보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SK하이닉스를 그렇게 많이 물어보더라고. 이거 어떠냐고. 왜 그러냐. 장기 투자하려고 그런대요. 묻어두려고 그런대요. 뭘 묻어요? SK하이닉스에다가 내 돈을 묻어야 되겠다. SK하이닉스 물어보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어요, 저한테. 너무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그런 생각했어요. 조만간 한 대 맞겠구나. 저는 점쟁이가 아니거든요. 전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 너무 이제 사고 싶어가지고. 도대체 누가 SK하이닉스를 좋게 얘기했는지 난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전국에 있는 사람들, 저도 뭐 지인들 있지 않습니까?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물어보는 거예요. 나이 고하를 불문하고. 근데 좀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네, 중장년층에서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어떠냐고. 속으로 걱정했다니까요. 조만간 한 대 맞는 거 아니야? 네. 아니라 다를까? 퍽 한 대 맞더라고요. 여기서도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사람들이. 괜찮냐고, 이거. 여기서 추천한 적은 없거든요. 개인적으로 추천한 적은 없는데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걱정들을 많이 하고. 그래서 괜찮다 그랬어요. 지금 막 올라오죠? 지금 어떤 줄 아세요? 잘 들으세요. 이게 인간지표라니까요. 지금 어떻게요? 지금 물어보는 사람은 없어요. 여기서 그렇게 많이 물어봤어요. 여기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인간지표라고요. 사람들의 관심이 줄어들고 또 이렇게 이제 푹 이제 꺾어버리니까 개인들이 놀란 거예요. 사실 8만원에서 7만원 초반 갔던 거밖에 없거든요. 뭐 얼마나 빠졌다고요, 그죠? 근데 갑자기 순간적으로 급락하면서 8월 달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하이닉스 손절하고 난리가 났던 거죠. 그쵸?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개인들은 한국 주식 SK하이닉스도 무너지니까 우리나라 주식 못 믿겠다. 가자. 어디로? 서양으로. 개미들이 이제 서쪽으로 갔죠. 서학개미라고 부르더군요. 뭐 샀어요? 테슬라 사서 테슬라 거랑 안고 지금 괴로워하고 있잖아요. 그냥 SK하이닉스를 사지. 이거 급락하는 거 보고서 그쪽으로 가는 사람 많아요. 미국으로. 미국 주식사로. 거꾸로 해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 여기서 사서 지금 들고 있으면 한 두 달 동안 얼마 번 거예요? 네, 대충 한 20% 가까이 버는 거 아닌가요? 네. 어우, 이 정도 수익이면 나쁜 게 아닌데 대형주 가지고, 그죠? 네. 개인들이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이제 그 바이오주는요, 생각을 잘 해보셔야 돼요. 네. 바이오주 중에서 우두머리는 셀트리온을 잘 쳐다보시면 되겠죠? 네. 셀트리온이 지난번에 지난주에 무방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원래 박스권이 여기였었어요.
즉 이거는 매물대거든요. 근데 여기를 이탈했단 말이에요. 이탈했는데 쉽게 얘기해 드리면 이 빨간색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가서 다시 자리를 잡고 으쌰 하면서 여기를 다시 지지를 해주면 날아갈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차트가 모든 걸 얘기해 줄 수는 없어요. 하지만 힌트는 드릴 수 있어서 인터넷 방송이니까 차트 띄워놓고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뭐 셀트리온이 차트 힘으로만 가겠습니까? 저는 미국에 있는 바이오주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얘기인데 인터넷 방송이니까 그냥 차트 띄워놓고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셀트리온이 살아남으면 힌트를 줘요. 어떻게 해요? 여기를 회복할 거예요. 여기 회복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차트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이러면 중장기 조정이 시작됐다라고 인식하시면 됩니다. 네. 왜요? 코로나 특수거든요. 아니 뭐 여기서 셀트리온에서 코로나 치료제가 나오면 급등하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신중하게. 셀트리온이 이렇게 하락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체 바이오주들한테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겠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영향을 못 끼치는 애들이 있어요. 셀트리온이 하락하면 급등하는 바이오주들이 있어요. 궁금하시죠? 있어요, 그런 애들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명이에요. 서로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런 것들이 있다니까요. 실제로 셀트리온 하락하면 올라가는 제약주가 있습니다. 우리 방에서 그거 사놨어요. 그리고 어제 잠깐 힌트를 드렸는데 트렌드가 바뀌어요. 예전에도 그랬는데 바이오주들이 올라가는 트렌드가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반바지가 유행을 했다면 7부 아니면 긴 바지가 전 남자라서 뭐 7부, 5부 이런 거 자꾸 헷갈려요. 네. 저는 이제 패션 같은 거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뭐 7부, 뭐 9부, 8부 이런 건 난 되게 헷갈리더라고요. 네. 그쪽에 관심이 없어서 그런가 봐요. 아무튼 뭐 치마 유행하다가 바지 유행하다가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트렌드가 바뀐다는 얘기예요. 지금 슬슬 바뀝니다. 지금 입이 근질러 죽겠는데 말을 못하겠어요. 이거 말하면 여러분들 갖다 찍어버리거든요. 뭔지 대부분 알기 때문에. 근데 우리한들한테는 내일 공방 오늘까지니까 내일 얘기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게 뭐라고. 바이오주 트렌드가 바뀔 겁니다. 우리 회원들 중에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바이오주가 어디에 특화되어 있는 걸 샀는지.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아무튼 바이오주는 전반적으로 좀 제가 보기에는 안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아직 소외에 당한 바이오주들은 올라갈 상승 여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올라갈 겁니다. 셀트리온이 하락하면 전체 바이오주들한테 안 좋은 영향을 끼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주들이 큰 트렌드가 바뀌기 때문에 그것만 정확하게 읽어내시면 바이오주에서 얼마든지 연말연초에 큰 수익을 내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잘못 헛다리 짚으시면 물려요. 크게 물려요. 그거 주의하셔야 돼요. 크게 물려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벌써 2시 50분 남았죠? 자, 그 다음에 대북주 얘기해 드릴게요. 대북주는 오전에 잠깐 얘기했었는데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되건, 그러니까 민주당, 미국의 공화당이 되건 민주당이 되건,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되던 바이든이 되건 뭐예요? 북한 관련된 관련 종목들은 크게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커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 어디예요? 북한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계속 하겠지만 경제 제재를 통해서 그런 말을 자꾸 하잖아요. 경제 개방이 나라 경제 개방해라. 베트남처럼 살게 해줄게. 그리고 이것저것 뭐를 좀 해봐라. 투자를 유치를 해줄게.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 인도적 지원 해주겠다. 그러죠? 미국의 민주당이 되면 어떻게 할까요? 다 없애버리겠어. 그러겠어요? 아니죠. 민주당은 좀 유화적인 정책을 많이 피지 않나요? 그죠? 그럼 그 기대감에 또 올라갈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누가 되든 대북주는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오늘 낮에 보니까 미국의 바이든이 대통령에 당선될 확률이 80%였어요.
86%인가? 85%가 넘는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고서 제가 한참 웃었습니다. 어쩜 저렇게 똑같을까? 이제 미국 선거가 한 20일밖에 안 남았죠. 그 4년 전에 힐러리 트럼프 그 대선 그 한 달 앞두고요. 어떤 예측이 많았냐면 아마 CNN이었던 것 같은데 힐러리 당선 가능성이 96%, 뭐 95%, 막 92% 그랬습니다. 네. 그때보다 좀 낮게 잡았더라고요. 네. 그때도 그랬다고요. 힐러리 대선 당선 확률 96%. 그런 뉴스가 선거 앞두고 무지하게 많이 나왔어요. 전 그런 거 보고 웃습니다. 왠지 아세요? 진짜 이기고 있는 사람은 그런 기사 안 내보내거든요. 자, 여러분 똑같은 얘기 하죠? 진짜로 이기고 있으면요, 그런 거 안 내보내요. 오히려 입 다물고, 뭐예요? 조심하죠. 왜요? 선거 막판에 사고 칠까봐. 응? 저런 식의 그 지지율 뭐 당선 가능성이 높다 그거는요, 지고 있는 쪽에서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기고 있다고. 밀리고 있으니까 이기고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 이기고 있으면 오히려 투표를 더 독려하게 하려고 아니다. 우리를 더 지지해 줘야 된다. 막 그러면서 더 몸을 낮춰요. 저렇게 대놓고 우리가 확실하게 이기고 있다. 그거는 뭐예요? 상대방에 투표하려는 사람들 그거 꺾어놓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뻔히 보이거든요. 참고하시면 돼요. 4년 전보다 좀 덜하긴 한데 거의 똑같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요. 선거 한 달 남기고 조급한 쪽에 지고 있는 쪽에서 조급하게 뭔가 행동할 거라고 했는데 실제 그러잖아요.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정확히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는 짓이 4년 전이랑 똑같네요. 네, 참고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정치 성향이 보수건 진보건 상관없잖아요. 그죠? 지금은 주식 얘기하는 거니까. 대북주는 누가 되든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뭐를 사는 게 좋을까요? 개성공단, 금강산, 철도, 가스관, 아니면 핵폐기, 전기, 아니면 도로, 시멘트, 레미콘, 뭐가 좋을까요? 궁금하시죠? 들어오세요. 종목이 필요하시면 들어오세요. 우리 회원들은 매주 다 해놨으니까. 그리고 아마 그 대선 결과가 딱 나오면 아마 대북주들 바로 반응할 겁니다. 바로 반응할 거라고요. 그러면 지금 들어와서 대북주 매집해 놓으면 한 20일 남았으니까 3주만 기다리면 뭔가 한번 보시겠네요. 그죠? 네. 미국 대선 3주밖에 안 남았어요. 20일 남았으니까 3주 남았어요. 매집해 놓고 3주 한번 기다려 보시죠.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은 누가 될지 몰라서 되게 망설이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되든 대북주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사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얼마나 편해요? 그죠? 네. 3주만 기다리면 어딘가에서 상한가가 쏟아져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애들은 대북주를 많이 사놨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대선주. 자, 대선주 얘기를 해볼게요. 대선주 좋아하시죠? 나는 대선주 좋아하는데 1번 찍어보세요. 네. 자, 여러분들 심리가 어제보다 좀 좋아졌는지 확인 한번 해보죠. 나는 대선주 좋아한다 1번 찍어보세요. 네. 찍으시는 김에 나는 대북주도 좋아한다 2번 찍어보시고, 나는 대선주 좋아한다 1번, 나는 대북주 좋아한다 2번. 네. 찍어보세요. 네. 여기 밥TV 쪽에 확실하게 많이 찍으시네요. 그죠? 네. 밥TV 회원들이 심리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크스노퍼님 둘 다 좋아하시고, 그쵸? 네. 돌멩이님, 제이님 다 좋아하시고, 그죠? 네. 그쵸? 다 좋아하시는 게 좋아요. 네. 자, 대선주. 자, 굵고 짧게 얘기해 드릴게요. 아니다. 방금 한 말 취소하겠습니다. 대선주는 굵고 짧게 얘기를 못해요. 네. 굵고 길게 얘기해 드릴게요. 이상하게 대선주는 이상하게 말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대선주도 트렌드가 바뀝니다.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트렌드가 바뀝니다. 어떻게요? 우리 한테는 알아요. 왜요? 종목이 바뀌거든요. 어떻게 바뀌는지 얘기해 드릴까요? 요건 얘기해도 되겠죠. 인맥주에서 정책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인맥주에서 정책주로 바뀌고 있어요. 한 번 더. 인맥주에서 정책주로 바뀌고 있다고요. 못 느끼시죠? 바뀌고 있어요. 과거 사례를 얘기해 볼게요.
대통령한다. 보통 네. 대통령 재임 기간이 우리가 5년이죠. 그렇죠? 네. 그럼 뭐 3년 넘어가면 레임덕도 오고 막 그러는데 대통령 재임 기간 5년이면 이제 그다음 이제 대선 그 관련주들이 언제 움직이냐면 통상 2년 지나면 그러니까 선거 3년 남았을 때 있죠. 3년 전부터 보통 대선주들이 움직이는데 이건 그때마다 다 달라요. 근데 이제 그 가장 먼저 움직이는 부류가 인맥주예요. 뭐 예를 들어서 대학교 동기, 고등학교 동문, 동창, 뭐 아니면 뭐 어디 무슨 모임에 저기 뭐야 그 모임 관련주 아니면 뭐 인맥이라는 게 학연도 있고요, 그죠? 혈연도 있고 뭐 사돈, 팔촌, 그죠? 사촌, 누나, 동생, 그죠? 네. 사돈의 사돈, 먼 사돈도 있어요. 뭐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한테 옛날 정치후원금을 많이 낸 정치인, 그죠? 아니면 같은 뭐 모임에 있었다든지. 네. 그래서 학연, 혈연, 네 뭐예요? 지연, 같은 지역에서 그죠? 네. 활동했다든지. 네. 예를 들어서 뭐 성남시장 했던 이재명 씨가 성남시장 했었죠. 성남시에 있는 기업들, 그죠? 뭐 큰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 시청이라든지 아니 도청이라든지 그런 데서 뭐 무슨 이게 위원이나 이런 것들을 위촉받을 수도 있잖아요. 뭐 그렇게 해서 뭐 좀 가까운 사이라고 또 알려지면은 또 그게 급등을 하거든요. 예전에는요, 안희정 씨 아시죠? 안희정 씨하고 같은 안씨 쓰신다고 해서 급등한 테마주도 있어요. 반기문 씨하고 앞에 반 기자까지 똑같아요. 그래서 급등한 5배 갔나? 네. 사촌 아닌데 그래서 간 것도 있어요. 얼렁뚱땅 잘 만들어서 갑니다. 그게 대선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인맥주가 갑니다. 하다가 없으면 와이프의 인맥도 갑니다. 그 정치인의 와이프의 인맥. 별의별 게 다 가요. 예전에 그 우리 남자분들끼리 그 정감 있게 쓰는 표현이 있죠. 네. 무슨 날 친구라고 있잖아요. 이거 비속어 아니죠. 네. 오래된 친구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안철수 씨 관련주 중에 그런 그 무슨 친구주도 있었어요. 뭔지 아시죠? 네. 방송 얘기는 좀 부적절하고 다 알려드렸어요. 하여튼 그런 종목도 있었어요. 실제 많이 갔었어요. 그게 옛날에 대동공업이었어요. 옛날에 초등학교 친구래요. 그 당시에 여기 대표님이었나? 저도 뭐 이게 10년 전이라서 이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랬었어요. 실제로 한번 급등했다가 말았어요. 뭐 상한가는 못 갔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별의별 게 다 있거든요. 그런데 인맥주가 그렇게 먼저 가요. 인맥주는 대선주들이 급등을 시작할 때부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가는 게 인맥주인데 그게 언젠가부터 슬슬 정책주로 바뀌어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정책주로 바뀐다고요. 언제요? 대선을 얼마 안 남았을 때, 그때 대선주 중에서 정책주가 가요. 왜요? 원리를 아시면 차트 몰라도 돼요. 맨날 대선주를 차트 갖고 종목을 뽑고 종목을 이해하려고 하고 세력을 이기려고 하니까 맨날 지는 거예요. 3년 전, 5년 전, 20년 전 옛날에 뭐 저 김영삼 대통령 때나 그때 뭐 먹히던 그런 기법 갖고 대선주를 지금 하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원리를 알면 차트를 몰라도 이긴다니까요. 대선주는 차트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차트는 맨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대선주 얘기한다고 해놓고 차트를 지금 셀트론에 그냥 고정시켜놓고 차트를 지금 안 띄우잖아요. 왜? 원리를 아셔야 돼요. 자, 그럼 왜 그럴까요? 왜 정책주로 바뀔까요? 왜요? 생각을 한번 1분만 해보세요. 왜 그럴까? 네. 여자분들은 또 정치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죠. 근데 아셔야 돼요. 네. 돈 버셔야 되니까 이건 아셔야 돼요. 자, 왜 그럴까요? 왜 선거가 임박하면 정책주가 갈까요? 왜 정책주가 가냐면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선거가 한 1년 정도 남았다고 칩시다. 여러분이 대통령이에요. 청와대 고위 관료예요. 그러면 정권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계속 정권을 차지하려고 유지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겠죠. 그죠? 자, 선거는 뭐예요? 쉽게 말해서 돈이잖아요.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시장님, 군수님, 도지사, 대통령 왜 뽑으셨어요? 물론 이제 뭐 정의감 때문에 저 사람이 정말 우리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뭐 그런 것 때문에도 찍으시겠지만 대부분은 돈 때문에 찍습니다. 맞죠? 맞잖아요. 많은 부분이 돈 때문에 찍습니다. 저 사람을 뽑으면 우리 집 앞에 뭐 공항이 하나 들어와서, 그죠? 아니면 우리 집이 앞에 무슨 뭐가 하나 개발이 돼서, 그죠? 집값 올라갈까봐, 땅값 올라갈까봐, 내가 복지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을까봐 그래서 찍습니다. 이래저래 뭐 얘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돈 때문에 찍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맞죠, 그죠? 그럼 부정할 수 없잖아요. 그게 내 얘기라고 하면은 좀 거부할 수 있으시겠지만 남의 얘기라고 하면 아마 이해 가실 거예요, 그죠? 네, 그래요. 돈 때문에 찍어요. 그러면 정부에서 뭐 하겠어요? 돈 얘기하겠죠. 선거에서 이기려고. 이거는 보수 정권이나 다 똑같으니까.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도 마찬가지고. 자, 돈 얘기가 나오겠죠? 어떻게 해요? 저를 뽑아주시면 여러분들 3대가 먹고 살게 해드릴게요. 그렇게 얘기하나요? 네. 저를 뽑아주시면 제가 뭐 월 500씩 넣어드릴게요. 그렇게 얘기하나요?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어떻게 얘기해요? 어떻게 얘기해요? 잘 포장해서 금박지에 싹 싸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어떻게 해요? 저를 뽑아주시면 네. 김해신 공항 다 치우고 네. 부산에 공항 놔드릴게요. 응? 아니면 뭐 저기 다른 쪽에 뭐 예를 들어서 강원도지사 그런 분이 있으면 강원도에 공항이 옳은 게 없다. 응? 나를 뽑아주면 이쪽에 하나 놔드리겠다. 아니면 뭐 경기도지사가 아니면 충청도지사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선거가 얼마 안 남았어요. 어떤 선거요? 대선이 1년 6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리고 서울시장 선거는 몇 달 더 안 남았고요. 내년 4월에 보궐선거하죠. 여러분들 왜 서울시장, 부산시장, 도지사가 되려고 하는 줄 아세요? 자, 사람들은 돈 때문에 사람을 선거를 통해서 그 사람을 뽑지만 거기에 나와서 그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속성은 뭔지 아세요? 돈 때문이에요. 그 돈을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는 게 아니라 그 돈을 자기가 결제를 해야지만 돈이 나가잖아요. 그렇죠? 돈이 나가는 거를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그게 권한이지 않습니까? 인사권이랑 돈, 예산 집행권, 그죠? 네. 그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선거에서 이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 정권을 계속 유지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선거에서 이겨야 되니까 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올해 말하고 내년 초에 정부에서 자꾸 정책이라는 그런 포장지를 딱 씌워서 정책 얘기를 많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죠. 그러면 뭐가 가겠어요? 선거에서 이겨야 돼. 선거주들이 움직이겠죠? 대선주 중에 인맥주가 많이 가겠어요? 아니면 정책주가 많이 가겠어요? 당연히 정책주죠. 이해되시죠? 얼마 안 남았죠. 그리고 여러분들 아세요? 벌써 움직이고 있어요. 청와대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청와대에서 뭐 어둠의 경로로 움직이고 있다는 게 아니라 내년에 부산시장 선거하고 서울시장 선거가 있잖아요. 그죠? 내년에 그 부산시장 선거 앞두고 지금 무슨 얘기 나와요? 부산 쪽에 경부선이죠. 기차. 그 지하화 얘기 나오잖아요. 구포에서 부산까지. 맞죠? 그래서 저기 특수건설이나 그런 이제 그 땅 파는 기업들, 네. 그 기업들 들어다 놨잖아요. 그것도 예타 면제. 무조건 해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뭔데요? 얼마 전에는 뭐예요? 그 서울 쪽에 어딥니까? 거기 서초인가요? 하여튼 그 고속도로 맨날 밀리는데 거기도 지하화 얘기 또 나왔잖아요. 그 정세균 국무총리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테마주도 움직였잖아요. 그 얘기를 그냥 하는 줄 아세요? 다 돈 때문에 하는 거야. 돈 때문에. 그런 얘기를 이제 시동을 걸었다는 얘기예요. 정부에서. 그러면 얘기가 계속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오겠죠. 저를 뽑아주시면. 저 말고요. 네. 서울시장이나 이제 부산시장 나올 분들이 저를 뽑아주시면 돈 벌게 해드릴게요. 집값 올려드릴게요. 땅값 올려드릴게요. 복지 혜택 많이 드릴게요. 그러겠죠. 선거에서 이겨야 되니까. 나라가 고갈이 나도 그냥 해주겠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보수 쪽에서는요. 여당에서 500 부르면 이쪽에서 1000 불러야 돼요. 그래야지 이기는 게 선거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경쟁을 하겠죠.
그렇죠? 네. 우리는 보수라서 그런 거 한 푼도 못 해드려. 그러겠어요? 아니, 경쟁하게 돼 있어요. 이기려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김종인 씨가 좀 이제 그런 전략을 잘 하시는 분 같거든요. 만약에 제 생각이 맞다면 아마 이쪽에서 300 부르면 이쪽에서는 100 더, 이쪽에서는 또 100 더 이런 식으로 이제 왜 우리 카드 칠 때 보면 뭐 콜, 뭐 이렇게 계속 얻는 거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책주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인맥주에서 정책주로 바뀌는 거예요. 인맥주가 끝나는 게 아니고 인맥주가 잠깐 쉬고 돈이 정책주로 쏠리는 거죠. 이해되셨으면 3번 찍어주세요. 이해되셨어요? 어렵지 않죠? 그죠? 네. 이거를 이해를 하시면은 차트를 볼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차트 하나 보여드릴게요. 차트를 왜 보여드리냐면 이거 보세요. 자, 그러면 여태까지 인맥주들이 지금 뭐하고 있나 잘 보세요. 인맥주들이 뭐하고 있나. 여태까지 급등한 인맥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낙연 씨 관련돼서 인맥주 많이 올라간 게 뭐 있어요? 남선알루미늄이죠. 이거는 우리 유료회원들용 강의인데 좀 풀어드릴게요. 남선알루미늄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바닥인 것 같으세요? 괜찮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인맥주 끝난 거 아니니까. 그쵸? 괜찮아요. 근데 되게 심심해 보이죠? 거래도 없고 생명을 잃은 것처럼. 그죠? 네. 나중에 분명히 또 충분히 올라올 겁니다. 하지만 현재 어때요? 거래도 없고 감동도 없고 그죠? 그냥 가만히 바닥인 것 같긴 한데 참 그렇죠. 주가가 다시 올라오려면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침체돼 있죠. 그렇죠. 그리고 자, 뭐 볼까요? 서원 볼까요? 서원? 이낙연 주 중에 하나만 더 볼까요? 서원? 뭐 하고 있어요? 들었다 놨다 하고는 있긴 하지만 좀 분위기가 약간 침체돼 있죠. 그렇죠? 이게 거래량이 지금 늘어나는 추세가 아니라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이거를 좀 돌파하는 이제 그런 급등과 거래량이 터져야지 주가를 다시 이렇게 올릴 수 있단 말이에요. 아직까지 이제 그런 게 안 나와요. 인맥주죠. 그냥 생각해 보세요. 이낙연 씨가 서울시장 나가겠어요? 대선 나가겠어요? 대선 나가겠죠. 그 다음에 이낙연주 끝난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인맥주가 아니라 정책주를 지금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과거의 인맥주들을 몇 개 보여드릴게요. 이재명 씨 관련주 중에 인맥주를 볼까요? 뭐가 있겠어요? 뭐가 있을까요? 에이텍? 제일 유명하잖아요. 반응이 꽤 나왔죠, 그죠? 네. 근데 어때요? 이게 여기서 앞에서 신고가가 또 나면서 앞에서 올라온 것만큼 또 치고 나가겠어요? 그러니까 애매모호하겠죠? 그쵸? 네. 이러고 있다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에이텍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냥 조용히 더 눌렀다가 한 3개월 정도 쉬다가 다시 올라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경험상 그래요. 여기서 괜히 올라와서 정고점 한번 제껴보겠다고 하다가 한 대 맞으면 한참을 쉬거든요. 차라리 좀 쉬었다가 올라오는 게 훨씬 낫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뭐 프리엠스 이런 것들 뭐 다 저기 아니에요? 이재명 씨 인맥주 이제 많이 올라왔죠? 이러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겠습니까? 홍정, 예, 윤석열 씨 거도 있죠. 윤석열 씨 거 서현 보면 됩니다. 서현. 주가가 이제 낙폭과대 후에 투매 후에 반등은 나오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힘이 약하죠. 그렇죠? 네. 그리고 디지털 조선 홍정우 씨 거죠? 힘 없죠. KN은 뭘까요? KNN 어때요? 힘 없잖아요. 이게 대표적인 위력 대권 후보들 인맥주예요. 힘이 별로 없죠. 그러면 여기 있던 세력의 돈들은 어디가 있을까요? 자, 대선 좀 끝났으니까 우리 집으로 가자. 그랬을까요? 어디로 갔잖아요. 어디가 있는데요. 유튜브에 한번 쳐보세요. 유튜브에 쳐서 대선주 한번 쳐보시면 다 뭐 하는 줄 아세요? 인맥주 얘기예요. 인맥주. 다 낡아 빠진 거. 근데 정책주 얘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걸요? 뭐 있어봤자 저기 뭐예요.
부산 쪽에 신공항 그런 거 얘기하겠죠. 근데 그거 말고 더 큰 게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력은 흔 거 안 좋아해요. 새 거 좋아하지. 세력은 새 거 좋아한다고요. 어떤 거요? 남들이 모르는 거 좋아한다니까요. 눈치를 빨리 채셔야 돼요. 세력의 돈은 딴 데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걸 모르고, 그죠? 그걸 모르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대부분 나쁜 분들이 아니에요. 이제 몰라서 그러시는 거죠. 모르시고 KN을 쳐다보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이 정도면은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살까 말까? 그러고 계신 거예요. 예, 올라갈 수 있어요. 아까 뭐 에이텍이나 서양 같은 것도 반등 나와서 올라가잖아요. 그죠? 근데 주식은요, 여러분들이 푼돈을 벌고 싶으시면은 이런 거 하시면 돼요. 푼돈 벌고 싶으시면 이런 데서 있죠? 낙폭과대 이런 것들 이렇게 올라갈 때 그런 거 갖고 수익 내시면 돼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말을 제가 오늘 좀 세게 하죠. 오늘 세게 하죠. 네. 확 깨시라고요. 네. 머리가 확 깨지시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평생 푼돈 벌고 싶으시면 이런 데서 매매하시면 돼요. 큰 돈 벌고 싶으시면, 큰 돈을 벌고 싶으시면 낙폭과대가 아니고 눌림목 위주로 공략하시면 됩니다. 수익률이 훨씬 큽니다. 앞자리가 바뀌든지 뒷자리가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10%씩 낼 거 뒤에 공 하나 더 붙일 수 있어요. 낙폭에 따른 반등은요, 수익 많이 내봤자 15%를 잘 못 넘어가요. 그것도요, 바닥이 어딘지 모르는 상황에서 목숨 걸고 사시면 10에서 많이 좀 15% 먹어요. 목숨 걸고 사셔야 돼요. 왜요? 여기서 음봉 한 대 더 맞으면 물리는 거니까. 성공 확률 30%도 안 돼요. 목숨 걸고 하셔야 되고 맨날 그냥 붙어 앉아서 분할 매수하셔야 되고 손절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고 계셔야 돼요. 얼마나 무서운데. 이 정도의 그 담력 있으시면 진짜 아마 무슨 일을 하셔도 잘하실 거예요. 이거 정말 무서운 거예요. 아마 저기 공덕여지에서 하루 저기 주무시는 것보다 이게 더 무섭습니다. 네. 바닥을 잡는 게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고 무서운 건지 아세요? 차라리 공덕묘지에서 그냥 며칠 사시는 게 훨씬 나아요. 근데 이걸 왜 그렇게 좋아하시냐 이거예요. 아무튼 이런 데서 매매하시면 푼돈밖에 못 벌어요. 이게 안전한 게 아니에요. 이거를 몰라서 그러시는 분들이 많아요. 몰라서. 왜요? 이게 안전하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보면은 성향이 좀 착해요. 막 이런 데서 막 정신없이 막 추격 매수하고 막 그러신 분들 보면 정신없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하신 분들 보면 착해요, 성향이. 약간 좀 소심하시고 남한테 피해 끼치는 거 싫어하고 그냥 조용조용하고 성격이 그래요. 대부분 착하거든요. 착하신 분들이 이런 거 하세요. 근데 그거 하지 마시라고요. 푼돈 벌어요. 몸만 상하시고 한번 잘못 걸려들면 물려버리고. 이해되시죠? 네, 걱정돼서 하는 얘기예요. 이분들을 제가 뭐 조롱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성격이 못된 분들 여기서 이런 거 안 해요. 네, 여기서 난리를 치지. 이분들 이건 아예 안 하잖아요. 아무튼 정책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많이 올라가 있는 인맥주들은 뭐 하고 있어요? 애를 먹고 있죠. 근데 정책주들은요. 제가 정책주가 뭔지 안 보여드리죠? 예, 일부러 안 보여드리는 거예요. 왜요? 우리 매집하고 있거든요. 벌써 수익 많이 난 것도 있어요. 30% 이상 나 있는 것도 있어요. 지금도 막 급등하려고 막 장 끝날 때 거의 다 됐는데 막 급등하려고 막 5%, 7% 막 급등 움직이는 것도 있어요. 브랜드 뭔지 보이시죠, 그죠? 네. 움직인다니까요. 자,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개인들이 대선주 정책주에 대해서 지금 생각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네.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공감이 가시나요? 네. 남들이 안 하는 거 하세요. 남들이 안 하는 거 하시라고. 남들과 같은 길을 가지 마시고.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식당에서 아니면 술집에서 한잔 하실 때, 식사하실 때 옆에 있는 테이블 사람들, 옆 테이블 사람들 얘기하는 거 들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그 사람들이 막 주식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요즘에 주식을 또 많이 하니까. 젊은 사람들도 많이 하고요. 나 뭐 샀는데 말이지. 막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저도 옛날에 20년 전에 초보 때는요. 내가 갖고 있는 보유 종목을 옆 사람이 옆에 모르는 사람이 막 얘기하면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내가 좋은 거 산 줄 알고. 근데 나 그 종목마다 다 깨지더라고요. 나중에 알았어요. 그 식당에서 누가 내가 알고 있는 주식 얘기한다? 던져버려요. 전문가하고 나서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국경제 TV에 보면 이제 거기에 훌륭하신 전문가분들 많습니다. 실력 있는 분도 많고. 근데 아무튼 예, 한국경제에는 좋은 분들 많아요. 실력 있는 분들 많고. 그런데 제가 추천한 종목을 예를 들어서 거기서 막 몰빵하라는 듯이 막 얘기를 누군가 한다. 옛날에요. 8년 전에, 네, 10년 전에 막 얘기하면 저 그 다음날 매도사에 내버렸어요. 왜요? 멀쩡한 종목인데 망가지는 거예요. 그 전문가가 뭘 잘못했느냐? 종목을 잘못 본 게 아니라 말을 잘못한 거예요. TV에서 그 수십만 명이 보는 그 채널에서 지금 하면 수백만 명이 보겠죠. 아 이거 좋다고 이거 간다고 갖다 실으라고 그러면 종목이 박살나요. 내 회원의 종목은 내 회원들의 종목은 사람들한테 공유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너무 지나칠 정도로 우리 회원들 종목 얘기 안 하죠. 신규 회원들 들어와도 기존 회원들 종목을 얘기를 안 해드립니다. 왜요? 그만큼 지키는 거예요. 신규 회원들이 삐질 때도 있어요. 근데 삐지지 말라고 그래요. 왜요? 한 달 지나면 어차피 기존 회원 되니까 걱정하지 마셔라. 기존 회원들 종목은 내가 알려줄 수 없다 그래요. 왜요? 알려주는 순간 그 종목 다 박살나거든요. 그러면 기존 회원은 기존 회원들이 힘들고 신규 회원은 신규 회원들이 힘든 거예요. 왜요? 둘 다 힘들고 전문가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종목을 얘기를 안 해줘요. 그게 야속한 것 같죠? 그래야지 수익이 많이 나는 거예요. 빨리 나고. 아무튼 주변에서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을 누군가 얘기한다? 그거 안 좋은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 커뮤니티나 이런 데 들어가서 활동하지 마세요.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아요. 아셨죠?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금 하는 얘기 있죠? 인맥주에서 정책주로 대선주들이 바뀌고 있다고. 이거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설령 이런 얘기를 저랑 똑같이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모를 겁니다. 제가 이걸 정말 자신 있는 게 대북주건, 대선주건, 뭐 바이오건 간에 수익을 많이 내봤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지 20년 동안 제가 겪어봤기 때문에 진짜 잘합니다. 제가 눈치를 채고 얘기를 해드리잖아요. 정책주로 바뀌고 있다고. 종목 얘기해달라고요? 얘기 못해요. 왜요? 뭐 아침에 그 남성 보셨죠? 남성이 이것도 저기 뭐야 이게 이낙연 관련주긴 한데 이거는 이제 정책주는 아니거든요. 근데 아무튼 여기에서 추천한 것도 이렇게 막 10%짜리 음봉 때리면서 난리를 치잖아요. 종가 호가 접수 시작되었습니다. 종목을 알려달라고요? 우리 회원들만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리고 남성은 기존 회원들이 이미 매집을 해놓은 종목이었기 때문에 거의 신규 회원들만 사게 했어요. 이 자리에서. 근데도 10% 음봉 때려요. 근데 무료 추천을 해달라고요? 어떻게 해요? 그거는 같이 죽자는 얘기예요. 종목이 필요하시면 들어오세요.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안 나와요. 뭐만 나오는 줄 아세요? 에이텍 끝인가 또 가나 뭐 그런 얘기만 하겠죠. KNN 끝인가요? 끝난 건가요? 뭐 이런 거. 그런 것만 나온다고요. 이미 다 알려진 거. 세력은 뭐 좋아한다고요? 남들이 모르는 거 좋아한다고요. 지금 이런 자리에 종목들이 널려있단 말이에요. 널려있어요. 주식으로 푼돈이 아니라 큰돈을 버시려고 시작을 했다면 지금이에요. 바뀌잖아요. 자 보세요. 대북주 사람들이 생각 못하는 거 제가 얘기를 했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바이오 트렌드가 바뀐다니까요. 그 다음에 누구예요? 코로나 관련주도 트렌드가 바뀌어요. 이거는 제가 내일 저녁 8시 방송부터 할 건데 내일 얘기해 드릴게요. 코로나 트렌드. 코로나 관련주도 트렌드가 바뀝니다. 이게 왜요? 이미 너무 많은 종목들이 사람들한테 노출이 됐기 때문에 바뀐단 말이에요. 자, 대선주도 어때요? 트렌드가 바뀐다니까요. 인맥주에서 정책주. 아셨죠? 그 대북주는요. 아까 대북주도 얘기 드렸잖아요. 트렌드가 바뀐다고. 네. 우리 정회원들은 저기 뭐예요? 오늘은 이제 무방 회원분들, 무사모 회원들 저기 이해하시라고 얘기를 많이 한 거니까 제가 평상시에 하던 얘기 헷갈리시면 안 돼요. 네, 여러분들은 제가 내일 다시 정리해 드릴 테니까 너무 헷갈리지 마세요. 네. 오늘은 공방이라서 네, 이분들한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네. 여러분들 종목은 내일 다 펼쳐놓고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네. 헷갈리지 마시고. 네. 아까 한 분이 연락 왔어요. 좀 헷갈리셨나봐요. 네.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정의원들은 제가 내일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아무튼 이게 바뀌었다고요. 트렌드가 자꾸 바뀐다고. 이거를 눈치를 못 채시면 수익이 안 나요. 네, 정말 안 나요. 고생은 똑같이 했는데 수익이 안 나요. 제가 오전 방송 마칠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종목을 사면 물리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하지 마시고 나 이러다가 나중에 상승장에서 소외당하는 거 아니야? 그 걱정을 하시라고요. 거기서 피눈물을 흘려요. 실제로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시장이 좋을 때 들어온 회원들은요, 뭐 괜찮을 수 있어요. 들어오자마자 수익 나니까. 근데 시장이 딱 꺾이는 그 지점에서 회원 가입하는 회원들도 있어요. 그분들은 오자마자 한 대 맞고 시작하는 거예요. 운봉을 한 대 맞고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중에 뭐 잠깐 그냥 그러다 끝나는 분도 있지만 거기에서 수익을 내보고 평생 회원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차이점이 뭘까요? 수익을 내본 거예요. 잠깐 힘들었지만 그걸 이겨내고 수익을 낸 건 아니니까요. 한 말씀 더 드릴게요.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이 트렌드 바뀐 거는요, 주식 10년, 20년 하신 분들도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오늘 꼭 해드리고 마무리 지려고 했던 게 하나 있는데 뭔 줄 아세요? 개인들 있잖아요. 인내심이 굉장히 지금 개인 주식시장에 들어와 있는 개인 투자자들의 인내심이 굉장히 얇아요.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주식 오래 한 사람들은요, 작년, 올해 이 주식시장에서 많이 떨어져 나갔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나라님 탓도 좀 있죠. 3년 전, 2년 전에 이거 뭐예요? 미중무역전쟁, 작년에 일본 수출 규제, 올해 코로나, 이것 때문에 주식시장에 10년, 20년 이상 하신 분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이거 세 번 맞고 거의 이제 아웃된 분들 많아요. 지금 주식시장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누구냐? 소액 투자자들이 많고요. 그리고 주식 1년 미만, 6개월 미만의 초보들이 그렇게 많아요. 초보인데 3년, 5년 정도 한 초보가 아니고 3개월, 5개월, 6개월짜리 이런 초보들이 많습니다. 지금 방송 듣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 아마 많이 계실 거예요. 자, 이분들은 소액이고 초보이기 때문에 인내심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요번에 9월달에도 이제 9월 초에 회원들이 많이 들어오셨는데 그분들 특징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인내심이 없는 분들이 많았어요. 한 70% 정도가 그렇더라고요. 요만큼 하락하는 걸 못 견디더라고요. 잘 보시면 지수가 하락한 날짜가요, 하나, 둘, 셋, 네 번이요. 4일이에요. 4일. 요 4일 급락하는 걸 못 견디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분들이 이상한 사람들이라서? 아니요. 요번에 저희 방에 9월달에 신규 회원들 들어오셨던 분들 중에 인품이 거의 다 대부분 괜찮으셨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다 되게 좋으신 분들이었어요. 근데 못 견디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제가 그분을 험담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인간지표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전체 인간지표라서. 경험이 너무 짧아서 그런 거예요. 경험이 짧아서. 거의 50대, 60대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이번에 신규원들이. 이분들이 경험이 짧아서 그러신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요즘에 주린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더군요. 네, 주린이 맞는 거예요. 주린. 주식 어린이. 네. 주식과 관련돼서는 경험이 짧으시기 때문에 어린이 수준밖에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못 견딘 거예요. 애기들이 그렇잖아요. 조금만 힘들면 울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냥 울잖아요. 여기에서 이분들이 힘들어했던 거예요. 아직은 어린이니까. 이런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지금 되게 많습니다. 힌트 다 드렸어요. 사람들이 인내심이 별로 없다고요. 세력이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세력이 주식시장을 흔들죠. 중간에. 그죠? 왜 흔들어요? 개인들 나가라고. 근데 개인들이 인내심이 좋아요. 막 주식시장에 막 인내심 좋은 사람들을 막 가득 차 있어. 그러면 3개월, 6개월 이상을 막 흔들고 막 조종을 줘요. 그 사람들 내보내려고. 인내심이 너무 좋아서 안 떨어져 나가니까. 근데 3, 4일만 툭 쳐버리면 막 울어버려요. 인내심이 없어서. 아직 어린이라서. 세력이 어떻게 하겠어요? 3개월, 5개월씩 괴롭히겠어요? 아니면 1, 2주만 하고 그냥 가겠어요? 나 힌트 다 드렸어요. 주식시장에 지금 누가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산전수전 다 겪은 고수도 좀 있지만 주린이들이 그렇게 많아. 이분들은 일주일만 툭 쳐버리면 운다니까요. 그래서 투매가 짧게 끝난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기서 왜 그랬는데요? 여기 왜 그랬는데요?
주식을 좀 하신 분들이 있었지만 이분들이 비관론자들한테 속아서 주식을 다 털렸잖아요. 지금은요. 주린이들이 많거든요. 며칠 툭 쳐버리니까 더 울면서 다 포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고요. 그러니까 품해가 이렇게 금방 진정이 되고 끝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뭐겠어요? 세력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세력은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어디에서요? 트렌드가 바뀐 종목에서. 대선주도, 바이오주도 다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힘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무서워서 두려워하실 때가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지금 공격적으로 하세요. 공격적으로. 한 종목의 비중을 많이 싣기보다는, 그죠? 떨어지는 종목을, 손해난 종목을 자꾸 분할 매수하시기보다는, 그죠? 물타기 하시기보다는 지금 트렌드에 맞는 종목을 사시면 돼요. 갖고 있는 종목 중에 마음에 안 드는 거, 오랜 골칫거리들이 있으시죠? 그런 것들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이에요. 11월, 12월 달에 대주주 그것 때문에 주시장 폭락한다고요? 네. 예, 폭락할 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 많은 개인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요. 폭락할 것도 폭락이 안 나옵니다. 조정받을 자리에서 폭락이 아니라 급등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요? 인간 지표는 한 번도 틀린 적이 없거든요. 전문가 10년 이상 하고 있는데 정말 이런 적 처음입니다. 개인들이 굉장히 인내심이 없어요. 힘들어하고 있고, 네. 그리고 너무 비관적이고 부정적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열심히 딱 3개월만 눈 감고 3개월만 열심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좋은 일들 많이 생기실 겁니다. 네. 원래 공개방송은 회원가입을 하려고 열은 건데 그냥 이런 얘기들만 하다 끝내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여러분들 힘내시고, 그죠? 네. 종목이 필요하다, 좀 이런저런 좋은 얘기 해줄 전문가가 필요하다 그러시면 망설이지 마시고 저희 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틀 동안 진행했던 공개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편안한 하루 보내시고요. 네, 우리 정의원분들도 이틀 동안 참여 많이 해주시고 양해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다음에 또 뵙도록 하죠. 네, 지금까지 진광승부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